안녕하세요. 루제 교육부 이진실 주임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주제는 여러분 봄이 되니까 굉장히 많이 설레지 않으세요? 저는 봄이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새로운 시작? 이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자, 그래서 봄이 되면 왠지 모르게 얼굴이나 또는 외모, 헤어스타일링, 옷차림에 가장 큰 변화를 주고 싶은 계절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번 봄이 되면서 헤어스타일링에 변화를 주었죠. 자,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도 겨울 동안 칙칙해진 내 피부를 밝게 변화시켜주고 싶은 계절이 바로 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뭐냐면은 봄날에 조금 뽀얗고 맑고 깨끗한 피부를 표현할 수 있는 브라이트닝 홈케어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닝과 브라이트닝에 대한 차이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자, 브라이트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두 가지에 대한 정확한 차이를 먼저 찝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브라이트닝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덩어리예요. 피부를 밝고 환하게 변화시켜주는 게 모두 다 합쳐서 브라이트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브라이트닝의 영역 안에는 세안을 했는데 얼굴이 하얘졌어, 딥클렌징을 했는데 얼굴이 뽀해졌어 까지도 브라이트닝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겠죠. 또는 마무리 단계로 봤을 때 마스크팩을 떼었더니 얼굴이 하얘졌어도 브라이트닝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화이트닝은 뭐냐? 식약처에서 인증한 이제 미백 기능성 원료가 함유되어 있거나 또는 멜라닌 형성에 대한 억제 또는 제거, 분해에 대한 역할을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주는 바로 색소에 대한 부분을 케어해주는 게 화이트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역마다 조금씩 화이트닝과 브라이트닝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우리 이제 에스테틱 개념으로 봤을 때는 브라이트닝은 우리가 하고 있는 밝게 변화시켜주는 모든 관리와 그 다음에 행위를 볼 수가 있고요. 화이트닝 같은 경우는 우리 원장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기미나 미백 관리, 우리가 미백이라고 완전하게 특정 지어서 부르는 관리와 테라피가 화이트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백의 기능을 하지 않는 제품에는 화이트닝이라는 단어를 광고법상도 사용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브라이트닝이 조금 더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가 그 안에 있는 특정하게 색소에 대한 부분을 개선시켜주는 게 바로 화이트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리실에서 관리받고 나면 얼굴 엄청 뽀해요. 근데 집에만 가면 그 다음날 어두워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리실에서는 우리가 원장님들이 관리를 해주시는 이 시간 동안에 브라이트닝의 단계가 여러 번 들어가게 돼요. 자, 그 여러 번을 한 번씩 살펴보자면, 일단 클렌징과 딥클렌징을 일반 집에서 홈케어 세안을 하는 자가 세안보다는 좀 더 집중적으로 노폐물과 각질을 제거하기 때문에 이 노폐물과 각질을 제거함으로써 나타나는 브라이트닝에 대한 효과, 그 다음에 붉음증이 있으면 얼굴이 거칠고 칙칙해 보이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붉음증이 있거나 홍조가 있거나 열감이 있는 피부는 그냥 완전하게 빨갛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둡고 칙칙한 붉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홍조와 열감을 낮춰주는 관리 또는 앰플을 사용해서 피부의 건강을 유지시켜주거나 수분감을 부여해주는 관리를 통해서도 브라이트닝이 한 번 더 들어가게 되죠. 자,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우리 원장님들 하시는 제품 발라서 팩 올려주는 마무리 팩 단계에서도 브라이트닝에 대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떤 피부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피부 상태이냐에 따라서 고객님들께 제안할 수 있는 각각의 제품을 3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트닝을 줄 수 있는 이제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딥클렌징이 될 수가 있는데, 쌓인 노폐물과 그 다음에 각질만 제거해줘도 우리가 피부가 환하게 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제품은 바로 르제의 톡스블 제품입니다. 그래서 톡스블 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중에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딥클렌징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지금 많이들 사용하시는 딥클렌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노폐물이나 각질을 긁어내는 스크럽 제품 또는 뜯어내는 고마지 타입 또는 녹여내는 아하 타입 이런 화학적 딥클렌징 또는 물리적 딥클렌징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피부 같은 경우는 딥클렌징이 끝나고 났을 때 일정한 수분감과 보습감을 유지하고 있어야 조금 더 밝고 촉촉한 브라이트닝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르제 톡스블 같은 경우는 뭐가 다르냐? 첫 번째,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피지나 노폐물을 제거하는 게 아닌 이 모공 스케일링이라고 하죠. 이 제품을 덜게 되면은 제품 텍스처를 볼게요. 자, 제품 텍스처는 요 핑크빛의 꾸덕한 젤 제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제품을 발라주게 되면은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거품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 거품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모공을 스케일링해주는 버블버블 역할을 도와주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인 자극이나 힘에 의해서 각질 탈각을 해주는 것이 아닌 이런 부드러운 수분감이 있는 버블을 이용해서 피지 노폐물을 부드럽게 연화시켜서 제거시켜주는 방법입니다. 거품 보이시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제거하는 것까진 그래 좋아.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보습감을 부여해주는 제품을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 거기서 또 이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가 또 나오게 되죠. 뭐냐?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블랙더렉엘지라고 하는 성분이 마무리의 피부 이제 모공 스케일링이 끝난 깨끗해진 모공 상태에 이 보습감과 그 다음에 수분막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딥클렌징이 끝났을 때 건조하거나 뻑뻑한 느낌보다는 진짜 물세안을 한 것 같은 촉촉한 느낌으로 끝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의 보습과 수분을 가지고 있어야지, 수분에 대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피부가 조금 더 브라이트닝에 대한 효과를 더 부추겨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품은 현재 이만큼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부 타입마다 건성이거나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5분 정도 방치하시고요. 좀 정상이나 아니면은 지성의 피부 같은 경우는 10분 정도 두셔도 되고, 남성분들 또는 여름철에 피지량이 좀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15분까지 방치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피부가 번들거리고 피지량이 많은 분들에게 브라이트닝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이 톡스블 제품을 사용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이런 피부도 있으시죠? 피부 장벽이 많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예민하신 분들, 예민한 피부와 그 다음에 브라이트닝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해하기 편하게 우리가 동양인의 피부와 서양인의 피부, 조금 밝은 피부와 그 다음에 어두운 피부로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서양인의 피부 같은 경우는 바탕색이 굉장히 하얗죠. 그러다 보니까 붉은색의 혈류량 또는 혈액순환 또는 홍조에 대한 증상이 피부 바탕이 밝고 투명하기 때문에 하얗게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하얀 피부 바탕에 이 붉은색이 붉은색 모양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동양인의 피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바탕이 굉장히 조금 어둡고 칙칙하기 때문에 똑같은 붉은색인데 이 갈색의 피부 바탕을 만났을 때 조금 더 어둡고 칙칙하게 표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같은 홍조증이가 열감이 있는데 동양인의 경우에는 홍조증이 나타났을 때 조금 더 어둡고 칙칙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피부 바탕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똑같은 붉은색인데 많이 좀 차이가 나죠. 자, 이런 것처럼 피부 바탕이 본연의 원래 흰색인 경우에는 붉음증이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붉음증 관리만 해주면 되겠지만, 자, 요런 이제 우리 동양인의 피부 같은 경우는 피부 바탕이 어둡기 때문에 이 붉은 홍조나 열감이 바로 붉고 조금 칙칙하게 나타난다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붉음증 개선에 앞서서 붉음증 개선과 그 다음에 브라이트닝에 대한 효과를 같이 볼 수가 있겠죠. 붉음증을 잡아줌으로써 브라이트닝도 같이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 추천하는 제품은 바로 바바수 브라이트닝 리커버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저희 바바수 제품 중에 르제 바바수 제품 중에 바바수 하이드레이팅 겔이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을 정말 많이 사랑을 해주시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좀 자극받은 피부의 열감이나 붉음증을 쉽게 잡아주는 제품인데 그 제품이 홈케어 제품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겔이랑은 어떤 차이점이 있냐, 조금 더 텍스처가 일반 수분 겔 또는 젤 세럼처럼 좀 촉촉하고 마일드한 세럼 느낌으로 마무리가 좀 끈적이지 않게 끝난다는 점, 그 다음에 미백과 주름에 대한 기능성 원료가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사용을 했을 때는 피부가 실제로 밝아질 수 있는 제품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브라이트닝에 대한 제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형은 지금과 같은 수분 크림을 이런 이제 펌프 용기에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 수분 크림은 좀 끈적이게 끝나거나 조금 너무 빨리 건조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크림보다는 좀 더 세럼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촉촉하게 끝나는 수분 겔 세럼. 일단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존의 바바수 겔이 가지고 있던 열감을 낮춰주고 홍조를 잡아주는 역할이 바로 이 리커버도 같이 해준다는 점. 그래서 장벽에 대한 부분을 개선시켜주는 역할과 홍조나 열감을 잡아주는 역할을 도와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붉음증이 나타났을 때 빠르게 이 붉음증을 개선시켜줄 수 있는 제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꾸준하게 사용했을 때는 우리도 환해질 수 있다. 이 갈색의 바탕색이 조금 더 하얘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품이 바로 바바수 브라이트닝 리커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커버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지고 있는 효능과 기능이 너무 뛰어나서도 사랑을 받긴 하지만 텍스처나 마무리감 때문에도 많이 좋아하시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피지량이 조금 많거나 끈적이는 걸 싫어하는 남성분들 또는 이렇게 더운 여름철 같은 경우는 미끈미끈한 크림 또는 무거운 제형보다는 가벼운 제형을 선호하게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올인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수분 겔 세럼의 제형이고 마무리감은 굉장히 촉촉하고 산뜻하게 끝나다 보니까 이 산뜻한 마무리감을 좋아하는 지성 피부 또는 건성 피부도 물론 추천을 드리지만 지성 피부, 남성분들, 많은 거를 레이어링해서 바르는 걸 싫어하시는 여성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분이 부족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피부의 기능이 저하하면서, 자, 이 피부는 빨리빨리 각질 세포를 만들어서 위로 만들어서 올려서 이 각질을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수분의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어때요? 각질 세포의 기능이 툭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만들어서 올라가지도 못할 뿐더러 올라와 있는 각질이 빠르게 탈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 각질들 같은 경우는 계속 쌓이면서 어둡고 칙칙하고 거칠어지게 되고, 안에 있는 세포들 같은 경우도 물이 없다 보니, 수분감이 부족하고 물이 없다 보니 제대로 된 세포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 황폐해진 사막처럼 변하게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브라이트닝 효과를 줄 때 마지막으로 수분감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건조하거나 칙칙하거나 이제 보습감이 부족해서 브라이트닝에 대한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제품은 바로 더마 GSH 하이드로 크림입니다. 실제로 더마 하이드로 키트에 함께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단품 판매도 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수분 크림이랑은 조금 다르게 피부의 미백을 도와주는 항산화 물질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각질 세포 안에 지금 물이 부족해, 물을 일단 채워주고요. 올라와 있는 각질들도 축축하게 물을 적셔줌으로써 빠르게 탈각할 수 있게 연화시켜주는 역할을 도와주면서, 자, 물을 채워줬는데 안에 있는 세포들은 아직까지 힘이 너무 없어요. 자, 이 세포들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그 항산화 물질인 GSH가 글루타치온,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감을 채워주는 거 플러스 항산화에 대한 역할이 미백에 대한 부분도 같이 도움을 주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분 크림인데 오랫동안 썼을 때 피부가 맑아지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GSH 크림인데, 제가 어제 이제 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GSH 크림에 대한 제형을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은 이 GSH 크림 같은 경우는 그 특유의 제형이 있어요.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특유의 제형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그 제형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마무리감을. 이게 약간 유분감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지 보호막을 씌워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단 한번 제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용 전에는 좀 충분히 흔들어서 사용을 해주시고요. 제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흐르는 제형입니다. 자, 한번 손에 도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정도 처음 바를 때는 약간 꾸덕 같은 느낌은 아니지만 완전하게 크림처럼 발리지는 않아요. 근데 다 발라지기는 해요. 그리고 마무리감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좀 보호를 이렇게 해주는 느낌? 피부에 보호막을 씌운 느낌? 저러면서 안에 있는 수분이 정말 날아가지 않겠구나, 굉장히 촉촉한 제품이구나 라고 느껴짐과 동시에 이 보호막이 사실은 유분감이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유분감이, 저도 유분감 있는 제품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은 얼굴을 이렇게 흔들었을 때 얼굴에 제품이 묻는 게 너무 싫어요. 근데 이 크림 같은 경우는 그런 끈적임 같은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끈적이는 제품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끈적이는 제품을 얼굴에 발랐을 때는 왠지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먼지나 노폐물이 내 피부에 앉는 느낌? 피부가 좀 간지러운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 크림 같은 경우는 무슨 느낌이냐면 먼지도 앉았다 미끄러질 것 같은 느낌? 먼지가 앉았다가 이렇게 미끄러져서 떨어질 것 같은 느낌? 그 정도의 약간 이 부들거리는 느낌이라고 볼 것 같아요. 이거를 되게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아마 사용해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분명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GSH 크림 같은 경우는 수분 크림에 대한 역할도 도와주고, 그 다음에 항산화 물질 글루타치온이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백에 대한 기능도 도와주는 수분 크림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을 간단하게 다시 총정리를 하자면, 브라이트닝에 대한 효과를 가지고 싶어 피부가 밝고 환하게 변화하고 싶은데, 피부에 기름기가 많고 지성이고 번들거리는 피부에 이 지성이고 기름기가 많으면 그 특유의 칙칙함과 어두움을 개선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추천드리는 제품은 톡스블 포어 마스크를 추천을 드리고요. 피부가 붉음증이 조금 있고 열감으로 인해서 거칠고 칙칙한 피부다 라고 하면 추천을 드리는 제품은 바바수 브라이트닝 리커버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수분감이 부족하고 각질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아서 거칠거리고 칙칙한 수분감 부족에 의한 거칠과 그 다음에 칙칙함이 문제이신 분들께는 GSH 하이드로 크림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해드린 제품을 한번 내 피부에 맞는, 또는 우리 고객님들께 이거 브라이트닝 제품이니까 브라이트닝 효과 보려면 무조건 이거 사야 돼요가 아니라, 우리 고객님은 피지량이 많으시니까 이 딥클렌징부터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고객님은 지금 예민하고 붉음증 때문에 브라이트닝이 잘 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요걸 한번 사용해보시면 어떨까요? 또는 수분감 때문에 요걸 사용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내 피부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주는 거, 또는 우리 고객님들께 맞는 제품을 제안해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드리는 컨텐츠였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